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에 봉하마을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방문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공식 일정에 행사와 관계없는 사적인 지인을 동행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영상을 보시면 저쪽에 지금 가방 들고 있는 저분이죠.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분. 네, 네. 예, 저분 때문에 내내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은 검은색으로 네. 이게 이제 묘역 참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이제 칼라는 드레스 코드를 맞췄는데 사실 바로 뒤에서 수행하듯 따라가고 그렇죠. 계속 지금 모습이 보여요. 참배할 때도 보면 눈에 띄는 복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장이라고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티셔츠 같은 복장에 느낌이어서. 그리고 신발을 보시면 약간 샌들 혹은 슬리퍼 아니야? 뭐 네. 이렇게 보이는 신발이고 맨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는데 맞는 분위기의 옷인가 해서 시선을 끌었고 일부 문제 제기가 된 게 뭐 무속인 의혹 이런 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충남대 무용학과의 겸임 교수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는 부산에서의 오랜 친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 지인인 거죠.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이 사적 모임도 아닌데 개인적인 친구, 지인이 동행을 한 거냐? 네. 그건 또 저러한 격식, 의전에 맞는 것이냐? 근데 이 의전을 논하기에는 지금 과거에 영부인이라고 불렀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저것은 공식적인 자리가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다 공지가 아니요, 됐으니까. 묘역을 저렇게 참배를 하고 그럼요. 국화꽃을 놓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 영부인과 어쨌든 만나서 환담을 하고 다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이건 비공개 행사 네. 행보였기 때문에 사적 지인이 동행한 게 문제될 게 없다. 네. 이준석 대표도 이건 이제 방어하고 나섰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도어스태핑에서 뭐 답을 알면 좀 알려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네. 들어보실까요? 예. 그 지인분께서 같이 동행하신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그 언론의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뭐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마 그 들을 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 뭐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네, 지금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공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하는 의견들도 있고 또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뭐 오랜 지인이다.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적절했는가의 문제인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래된 지인이어도 사실 저 공식 일정에 가는 데는 또 뭐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오늘 말씀에서 빵이 등장해서 네. 야,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아.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또 빵집 방문 네.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 등장하지 않은 대목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 자리고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네. 친구 동행이 안 되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끝에 기자들에게 반문을 해요. 네. 윤 대통령 이 질문에 반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렇죠. 오늘도 그 근데 얘기했어요. 문제는 이게 누구나 대통령은 처음 해보고 한 번 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임이 없죠. 네. 연임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보게 돼 있는 건데 이 취임 초기에 그러면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저런 행보를 할 때 어떻게 네. 해야 좋은 거야? 이게 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임 대통령의 영부인의 의전 룰이 있어요. 어디에? 제2부속실에. 근데 제2부속실이 없어지잖아요. 폐지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영부인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부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맙시다.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 여사 이렇게 쓰는데 근데 공식 행사는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좋을까? 권양숙 여사가 칭찬하면서 취임식 때 모습 너무 보기 좋았다. 한 걸음 뒤에 예, 있는 모습. 대통령이 한 걸음 뒤에서 가고 그 빗물 닦아주는 모습 등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걸 전임 영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이런저런 공식 행보가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또 네. 많은 분들이 영부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거다. 이 전례의 최고봉은
유경수 여사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자 이미지를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희석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임자들의 행보에서 현대에 맞게 네. 그러면 이제 이 전 영부인들은 어떤 의전 룰을 가지고 네. 있었는가를 본인에게 맞게 또 좀 고쳐서 적용하면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우리 몰라. 구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건 백지 상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제2부속실은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배우자 전담 팀이 수행원 정도는 있어서 자, 요건 공식적인 행보입니다. 요거는 사적 모임입니다. 뭐 친구랑 생일 파티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족 모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프라이버시 영역에서의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다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보도되는 장면에서까지 저거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기엔 매우 특수한 자리에 그렇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자리에 지인이 합석한 것도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네, 이제 네,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묘소 앞에는 왜 섰을까요? 그리고 사실 경호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사실 부속실을 괜히 없앴나? 네.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 네. 제2부속실이죠. 예를 들면 뭐 이건 따져보려면 국민들이 다 각자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아니 빵을 부산에서 쇼핑했으면 수행원에게 빵을 전해주면 되지. 저길 왜 핸드백 들고 따라가서 참배하는데 뒤에서 카메라 다 나오는데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자체가 존재감의 과시인데 네. 지금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4명이 수행했는데 지인 1명이었고 3명은 청와대. 수행원, 네. 경호원이다. 근데 또 다른 보도에 보면 코바나 컨텐츠 직원 3명이 동행했다.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와요.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는 국민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가 하는 회사. 사업자, 회사인데 거기 직원이 왜 따라갔을까? 지금 저 문제가 된 분도 코바나 컨텐츠 임원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 대통령실이 이게 무용을 전공한 이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변모 씨가 지적을 하면서 겸임 교수는 직업 아니다. 저도 겸임 교수인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겸임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직장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은 겸임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상근을 안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뭔가 시사평론가든 뭐 자기가 어떤 직책이 있어도 시간 강사라고 불러요. 지금 저는 시간 강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근할 직장이 없기 때문에 시사평론하고 뭐 강의도 하고 네. 그럼 겸임 교수는 본 직업이 아니라 부직업이라면 네. 본 직업은 뭐냐? 네. 예를 들면 코바나 컨텐츠 뭐 상무다, 전무다, 뭐 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가려지다 보니까 이걸 언론이 취재하거나 아니면은 뭐 카더라 통신으로 이제 이게 추정되다가 팩트로 체크가 돼 버리면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가는 건 더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네. 침소봉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통령실이 호미로 막을 걸 자꾸 가래로 막는 거 아니냐. 네. 김건희 여사의 최소한 공식 행보는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나 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적으로 지인하고 동행하면 안 되는 법이 있냐라고 되물었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비선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비선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비선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핵심이 비선이었죠. 그러면 그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네. 민주당에서 비선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 뭐 사적인 사람이 같이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없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건 또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랑 똑같이 연결되냐면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하는데 다누림 개발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가장 마지막에 해명을 했냐면 이거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게 공개돼 버렸네요. 그게 문제네요라는 답변이에요.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절차에 맞았는지 사실은 긴급하게 공사해줄 업체가 없어서 포천에 있는 업체까지 갔는데 그 회사는 알고 보니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설립이 됐으며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공공공사에 입찰 경험이 없는 업체인데 다른 거는 다 조달청 네. 관련 부처가 하는데 여기만 왜 대통령 비서실이 계약을 했으며 네. 여러 가지 의문이 커졌는데 공개되지 말았어야 할 게 공개돼 버렸네요. 끝. 이러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에 가까운 지인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네. 그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는 의혹이 거죠.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부인의 오랜 절친이고 친구인데 저렇게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거면 뭔가 오히려 공적 직책을 부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수행하기 위한 어떤 의전 담당이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공식화할 필요가 있지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러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인, 지인, 사적 친구 이게 조금 더 크게 되면은 비선인데 네. 그럼 이 영부인으로서 적어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행보를 하는 동안 뭔가라도 연결되는 일이 터져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당장 이런 프랑스 같으면 이런 거 물어봐요. 빵은 누구 돈으로 샀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이 프랑스 총리가 연인을 만나러 스쿠터를 타고 갔는데 사실은 동거녀가 엘리제궁에 있어요. 네. 스캔들이 뻥 터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야 지금 영부인이 있는데 지금 애인이 또 있는 거야? 여기는 여배우 출신이고 여기 모델 출신인데 이런 스캔들 하나도 없었고 그거는 그냥 프라이버시다. 근데 문제는 스쿠터 타고 갔는데 이 기름을 사비로 넣느냐 아니면 총리의 법인카드를 썼느냐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주 따지려고 보면 공사 영역의 경계에서 그럼 저분의 기차 값은 누가 냈단 말인가? 그렇죠. 뭐 이런 등등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공비로 썼어. 왜? 공식 행사 수행한 거니까. 근데 사인인데 왜 직책이 없어?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데 별거 아닌데 이런 걸로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이 네. 부설에 자꾸 오르면 이건 정부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야 당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혁신위원회가 이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를 띄워놓고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더니 이만해졌어요, 사건이 지금. 네. 자, 왜냐하면 최재형 혁신위원회가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제 공천 문제 손을 볼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뭐야? 이거는 민들레 모임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그럼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또 많이 받았다. 네네네. 오늘 이제 그런 뉴스가 났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이게 오늘 다 좀 연결이 되네요. 네. 공적 사적. 자, 민들레는 민심 들어볼래? 네. 그래서 이제 친윤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부인합니다. 네. 친윤만이 아니고 그냥 네. 국민의힘 내에서 친목 모임이고 공부 모임이다. 그런데 이게 민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의 이제 의원들로서 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뭔가 앞장을 섰고 그러다 보니 장 의원은 나 빠지겠다. 그리고 이 모임은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네. 이 갈지 몰라요. 지금 보류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혁신위는 일단 당의 공식 기구잖아요. 조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중진 의원이나 반 이준석 계열의 의원들이 네. 자, 처음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포문을 열었죠. 우크라이나는 왜 갔냐? 명분이 없다. 네. 혁신위를 띄워놓고 거기로 간 건 또 뭐냐? 그리고 혁신위는 또 뭐냐? 정실인사 하지 않았느냐? 정미영 최고위원 왜 분당 네, 의뢰 거기다가 박았나? 뭐 이런 네. 얘기. 정미영 최고위원은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노발대발이에요. 왜요? 공채하는 자리에 공모를 해서 난 서초에 냈더니 그땐 떨어졌고 분당에 냈더니 합격시켜줬고 절차를 다 거쳤는데 정실인사라니. 이 낙하산도 아니고 꽂아 박은 것도 아닌데 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에서 가장 큰 권력을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있죠. 가지고 네네. 있으니까 혁신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좋지 않거나 네. 이준석 대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혁신위의 칼을 통해서 네. 도려낼 수 있다. 이런 우려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네 분이 문제인데 네. 두 개의 파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민주당 얘기 이따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친명이냐 반명이냐라면 지금 현재는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아니고 네. 정부는 정부대로 가는데 당내 당권 2년 후에 총선에서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친이계냐 이준석계냐 네. 반이준석계냐로 쫙 나뉘었는데 주로 중진들은 이준석 쪽. 네.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젊은 당으로의 변신을 원하는 쪽은 친이준석.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오는 원래 24일이었는데 네. 27일로 연기된 징계위에 예.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모든 정치적 생명이 지금 걸려 있으니 거기서의 결정이 이 어떤 판가름의 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때 만약에 중징계가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관둬야 되는 것이고 경징계가 나와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네네. 대표를 관두게 되면 아직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공천권을 쥐게 되는 당대표가 새로 세워지게 되겠고요. 차기 당대표를 조기에 네. 올해 선출해야 되니까 이건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는 예고돼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경징계만이라도라는 게 가장 경징계가 경고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원권 정지나 출당 이 조치가 나오면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당대표일 수 없고 네. 출당됐는데 당대표일 수 없지만 경고만 받아도 충분히 당대표로서의 품위가 이게 뭡니까?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성접대 의혹의 일부는 팩트 아니야 적어도라고 비판받으면서 도덕성 논란으로 침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조기 전대가 국민의힘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살아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느냐를 보시면 네. 대략 그 예. 본질을 파악하는 데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런 지금 부분이죠. 이게 친이계에서 조금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징계위의 분위기가 네. 제가 이제 그냥 장모 교수가 내부 첩보인데요. 징계 때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만약 징계위에서 경고 정도만 해도 수사 중인 이 성접대 의혹은 지금 아직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무죄는 우리는 몰라요. 한참 걸릴 텐데 적어도 징계위에선 최소한 야, 이런 구설에 오르고 뭐 성접대 여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주고받고 녹취된 건 사실 아니냐. 품위를 이것만으로도 이게 당대표로서의 품위가 네. 상당히 훼손됐다. 경고 그러면은 당장 이제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이 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거고요. 네. 조기 전대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준석 대표는 위기에 처하고 네. 차기 당권은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또 호언장담하고 있죠. 공개로 하자. 예. 빨리 하자. 아, 자기 정치 하겠다 이제부터 네. 내 색깔을 더 강하게 낼 거고 1년 남은 임기 절반밖에 안 돌았는데 그동안 선거 치르느라고 대선 지방선거 나 다 이겼어. 네. 근데 이제 내 정치할 시간이 없었어. 선거에 난 몰두했어. 남은 한 1년 동안은 이준석식의 정치할 거야.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청년 당으로 만들겠다. 마인드로 이제 바꿀 거야. 네. 뭐 이렇게 이제 나섰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네, 네. 뭐 한 달 안에 밝혀지겠네요. 예. 정치권에서는요. 양쪽 다 일부는 거짓말이고 또 일부의 진실이 다 섞여 있는데 네.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물밑에서는. 이게 징계위에서 힘센 쪽이 이길 거예요. 징계위가. 사실은. 슬픕니다. 자, 네.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뭐 40대 기수론은 있었는데요. 70대 기수론.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70년대생 네. 기술원. 그러면 71년생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네. 70년대생 하면 박용진 의원, 71년생. 박주민 의원, 73년생.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김혜영 77년생 의원? 젊은 김혜영 네, 의원. 김혜영 의원. 전 의원. 네. 강훈식 의원 이 네, 강훈식 의원도 정도잖아요. 있죠. 많지는 않아요, 숫자가. 많진 않아요. 지금 이 이른바 86그룹이 많아요. 네. 60대가 된 86도 있고 50대인 86도 있고 한 60%는 없죠, 지금 민주당에서. 적어도 숫자로 과반은 하면. 넘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 인사를 딱 꼽는다면 지금 우리가 송영길 전 대표, 네. 우상호 뭐 의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86그룹인데 그렇죠. 지금은 누가 86의 대표 얼굴이냐? 네. 이재명 의원이에요. 64년생. 아, 저보다 2살 형. 네. 딱 이 86의 중간에 딱 있어요. 누가 형인지 몰랐어요. 좀 전에 얘기 안 하시죠. 그거 몰랐어요? 네, 넘어갑시다. 네네.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두 가지. 하나는 세대 교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70년대생만 왜 거론하느냐. 저 80년대생도 들어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 사실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 우상호 의원이 그 국회 들어올 때 몇 살이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때는 이른바 나쁜 표현으로는 탄돌이.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86그룹이 들고 일어나서 학생운동 했던 분들이 그때 국회 뭐 임종석 전 네. 의원이라든가 전 다 비서실장이기도 하죠. 30대였잖아요. 그때 30대에 들어와 임수경 의원도 네. 있었고 그 전대협 그룹들이 쫙 지금까지 정치를 한 20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은 참 오래 누렸다. 너희 기득권 됐지? 이런 비판을 지금 받는 거고. 하지만 이제 86이 그럼 총사퇴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지만 역할이 있는 분도 있지만 꼭 리드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분들이 밑에 깔려서 젊은 후배들을 받쳐줄 받쳐주면 수도 있으니까. 더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9세대와 신세대가 윈윈하려면 합체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화합의 양상보단 갈등의 양상이다. 네. 그럼 우리 쫓아내려는 겨? 70년대가 이제 밀고 올라오겠다는 겨? 네. 하고 싸우는 건데 좀 80년대, 90년대 생들도 자꾸 뽑아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싸우지 말고요. 자리를 좀 비켜주기도 하고 또 이들을 좀 지켜 올리기도 하고 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70년대 그룹에 누가 지도부로 갈 것인가? 갈 것인가. 혹은 80년대까지도 뭐 조금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 사실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을 따라가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잖아요. 저쪽은 85년생이 당대표 하는데 우린 71년생이 당대표 됐습니다. 그러면 뭐 젊어졌다고 누가 해주겠어요? 안 젊어졌어요. 네. 조금 더. 나이 때문에 뭘 커트한다는 건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때서인데 네. 문제는 이제 청년 마인드가 있는 그렇죠. 또 국민들이 인정하는 야 네. 저분은 60대지만 민주당을 청년 마인드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많네 네. 라고 인정될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윤여정 선생님은 70대가 넘으셔도 네. 어떤 젊은이보다 유연한 생각을 그럼요, 가지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김용준 기자님 금요일 날 뵈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일 왜요, 아마 왜요? 나오실 겁니다. 내일 목요일인데? 네, 오늘 걱정하지 수요일이고? 마십시오. 네네. 예. 자, 다음은요. 오늘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동부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네. 그 모습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앞으로 수사의 방향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청와대랑 인사 관련해서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호 씨한테 질문지 전달하신 적 있으세요? 박상혁 행정관 산업부 관계자를 소통한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이 있던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런 혐의인 거죠. 네, 내쫓았거나 내쫓으려는 시도를 했다. 근데 이게 혐의는 이미 전례가 있어요. 똑같아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네.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을 임기가 안 됐는데 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했고 리스트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인정이 돼서 네.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재판에 기소가 됐고 결국 2년 실형을 받았고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이루어진 결론 낸 일이에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무리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중단시켰다. 있어서 이 경제성 평가를 아주 박하게 네. 조작을 했다. 이런 혐의로 한번 탈탈 털린 적이 있었죠. 네. 이때도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환경부 건과 똑같이 이게 직권남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임기가 되지 않은 당시에 산업부 산하의 기관장들을 내쫓으려고 했다. 또 일부 내쫓고. 그래서 이거는 전례를 보면 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입증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자, 그 첫 관문이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실질 심사가 열렸고 아마 지금 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면 기각 집으로 갈 것이냐. 네.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백운규 윈, 검찰은 좀 더 보강해야 될 거야. 그러고 이제 오늘 구속이 된다면 검찰이 윈. 웬만큼 입증된 거 아니야? 범죄가 소명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기자 질문이 박상혁 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된 게 인사비서관실의 행정관이죠.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사 개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건 내사가 끝났고 자, 수사로 전환해도 되겠다. 그럼 청와대와 이 산업부가 연결되는 채널이 있었고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산업부가 움직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연결이 가능하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당장 얘기했죠. 예고한 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다. 본격적인 보복 수사가 개시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칼끝이 갈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로 올라가고 그 최고 정점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느냐.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2월 달이었어요. 네. 대선 과정에 대선 결정 나기 전에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뭐 적폐 수사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해야죠. 라는 네. 답변을 했었죠.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윗선으로 이제 검찰의 칼날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매우 높다. 보통 우리는 이제 가늠을 네네네네. 해보게 되는데 사실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유죄를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한 또 이제 재판 과정이 1심, 2심, 최종심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네.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윗선으로 수사를 더 진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검찰이 완급 조절을 하겠지만 보통은 수사를 보강해서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백운규 전 장관이 오늘 구속이 기각됐다. 그럼 청와대를 털 필요 없겠네. 그럴까요? 계속 간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뭐 면접지를 유출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네. 구체적으로 언급이 네.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보도가 되는 게 적절한지도 사실 좀 돌아봐야 될 것 사실은 같습니다. 뭐 피사실 공표는 금지돼 있는데 네. 의미가 없게 지금 다 보도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특히 이것은 뭐 이 전임 정권 또는 뭐 현 정권 주로 이제 권력과 관련된 보도는 저는 피사실 공표가 되겠는가 싶기도 해요.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우선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디로 올려주신 분이 정치는 머리가 아프다. 예. 네네. 그런데 인생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니까 네. 그 뭐
화를 내셔도 되고 분노를 하셔도 좋지만 네네. 눈길은 거두지 않으시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너무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남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네. 표를 찍어서 선출된 권력이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감시 안 하면요. 코 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시민 감시다. 그리고 시민 필요하면 또 시민 저항이다. 네. 잘 돌아가면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 맞불 집회가 열리고 아이고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보수단체 집회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서초동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면서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네.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아프로디스탄에서 지금 맞불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크게 언급을 네. 하진 않았습니다만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죠. 네, 뭐 그러면-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 네. 그러면 진보 유튜버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유튜버 중에 이게 왜 맞불 집회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먼저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네.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있는데 밤에도 확성기를 틀고 이제 욕설과 뭐 음모론 비방이 난무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말려주십시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좀 자제를 요청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그런 뉘앙스였어요, 처음에. 물어봤는데 기자가 도 스태핑 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 판에 법적으로 저걸 어떻게 뜯어말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답이 나오다 보니까 진보 지지층에서 욱 해서 네. 그러면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시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사저 앞에서 우리도 맞불로 한번 똑같이 당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취지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양산 주민과 네. 서초동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러니까 서초동 네. 주민분들은 너무 괴로울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좀 법의 개정이 필요해서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할 수 있어요. 이 집회 그럼요. 시위 마땅해요. 이건 헌법상의 권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진 말아야 한다. 민폐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이런 면은 조금 법대로 하는데 그 법이 이 다른 주민과 시민의 피해는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정유라 씨의 소식인데요. 네? 최근에 유튜브에도 등장을 네. 하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분의 적은 저의 적이고 그분의 아군은 저의 아군입니다. 그분이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하였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보수가 산다. 그렇죠. 뭐 이건 일관적인 주장이에요. 강을 건넜다라고 네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까지 이제 분리돼 나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합당이 됐고 뭐 네.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고 SNS에도 많이 등장해서 그렇죠. 그동안 자기에게 쏟아졌던 이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네. 항의하기도 하고 역공을 하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법적 조치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개인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뭐 부당하게 국정농단이라는 정말 회오리 바람에서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산산조각난 대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항의하지만 또 이제 역사적으로 큰 현대사에서 획을 그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저 이제 SNS가 조금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구나. 탄핵은 정당했다고 네, 말하는 네. 분들 저 응원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친구 삭제하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그동안은 뭐 조국 전 장관하고 자신하고의 비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회를 냈다고 본다면 그게 거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는 없는데 정치적인 발언들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저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네. 이건 좀 이제 의문 부호를 찍게 만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BTS 이거 소식인데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네. 9주년 9주년이었어요. 이었잖아요. 2013년 데뷔. 예. 그런데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근데 네네. 이것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다 공개된 자리에서 네. 뭐 친구라고 얘기하듯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원래 이제 생활의 소소한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유튜브나 SNS로 이제 네. 개인적으로도 올리고 단체로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속보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BTS 활동 잠정 중단.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러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무슨 일 났나? 그러고 딱 떠오르는 게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소식이에요. 갑자기 나왔거든요. 그때 막 너무 최고의 절정일 네, 때. 맞아요. 근데 지금 BTS가 최고의 절정이잖아요. 전 세계 최고죠. 전 지금. 세계의 이제 음악상 석권하고 이 나쁜 그래미만 지금 이 상을 안 줬어요. 네, 못되게 구는데 그래도 공연은 멋있게 하고 007 버전으로 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백악관 가고 유엔 총회 그러니까요. 가고 세계 최고의 문화 외교 사절이기도 한데 왜 지금 중단할 이유가 뭐야? 잘 나가는데. 라고 해서 근데 저희가, 예, 내용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을. 지금 얘기하면 스포예요. 제가 그래요?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준비. 공식 유튜브의 멤버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속내를 아주 직접. 직접 밝혔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어쨌든 케이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아침에 나와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뭐 하면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방탄소년단이 어떤 팀이고 내가 여기 왜 있고 나는 멤버들이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 인식하고 인터뷰를 하고 가사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모르겠어. 나도 우리 팀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게 컸어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사실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되고 영어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내 역할은 이 팀에서 끝난 거고. 지금에 와서야 저희가 어떠한 가수로 각자의 어떠한 가수로 팬분들한테 남고 싶냐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치는 게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닌가. 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RM이 한 얘기와 지민 씨가 한 얘기가 지민 씨 눈에 눈물이 약간 네, 보인 네,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나 안에 있는 걸 다 퍼서 썼다는 거죠. 소모됐다. 네. 그러니까 버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방탄소년단의 BTS의 색깔이 없다. 네. 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로 와 빌보드 드디어 1위 찍었어 열광. 맞아요. 다음에 버터로 또 1위 찍었어 열광. 네. 막 10주 동안 1위를 해요. 그 사이에 또 마이 유니버스라고 콜라보도 나오고 네. 그다음 여러 노래들이 또 나와요. 퍼미션 투 댄스도 나오고. 그쵸. 야 이렇게 많은 활발하게 활동하는구나. 우린 좋아만 했는데 네. 저들의 속내를 보니까 아이돌 시스템은 사람을 소모시킨다. 너무 배터리처럼 계속해서. 방전이 된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네. 내 미래, 또 뭐 인류의 미래까지, 우리 팀의 미래, BTS의 고유한 색깔은 무엇인가? 이게 예술은 우리 고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고뇌할 틈 없이 막 랩번안하는 기가가 됐다가 피곤해서 잠들면 아침에 메이크업 받아, 너 운동해야지, 못 만들어. 그럼 이제 저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자. 오늘은 공연이야.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이요. 저희 세대에 웸이 있었어요. 웸. 아이돌이었어요. 네. 막 히트곡 제조기야. 근데 거기서 조지 마이클이 나와. 네. 그리고 드디어 아티스트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만 저들이 지금 데뷔 9년이니까 청소년 때 이 일을 시작해서 그렇죠. 국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섰는데 비틀즈도 해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예를 든 게 해체가 아니라 잠정 중단. 현명하다. 서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개인의 색깔을 또 찾아서 저들이 모였을 때는 더 업그레이드된 BTS를 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휴지기, 쉼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길을 좀 보여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멤버들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보여주고 싶어도 이미 다 퍼서 써서 네. 재충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팬분들이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기다릴 일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재충전을 위해서 잠정 중단하고 싶은데 저는 50대로 다 컸기 때문에 네.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물론 이제 새로운 네. 이 걸그룹도 데뷔시키고 했는데 이 걸그룹 괜찮다 했는데 또 약간 학폭 논란도 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소속사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BTS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군대 이제 병역 특례가 적용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병역 면제는 없습니다. 특례 조항이 있는데 네. 워낙 그냥 클래식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었는데
국악 1위는 되는데 왜 빌보드 1위는 안 돼? 이런 안 논란이 되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좀 신중하게 고민 중이에요. 문화체육부는 해주자. 국방부는 조금 신중, 병무청 쪽은. 그래서 그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휴지기가 어떻게 이제 BTS의 미래로 연결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관 때문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렇죠. 문이고 길이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줬던 건데 어쨌든 방탄소년단 BTS는 어쨌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또 거니까 만들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길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누리호가 있었으면 저희가 여기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쯤이면 이제 곧 발사합니다 할 시간인데 네네. 하루가 연기된 상황이었는데 아까 네티즌분 말이 딱 맞네요. 네. 금요일에나 김용준 기자를 보겠네가 내일은 누리호 생중계잖아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KBS 스케줄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김용준 PD님, 기자 안 PD님? 아니에요. 아니요? 김용준 기자의 아주 열렬한 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일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될 텐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이동은 했죠 지금. 이동을 했고 네. 발사대에 직립 거치가 됐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끝났어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강풍이 불면 직립하는 과정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미룬 거예요. 어제 바람이 셌거든요. 오늘은 뭐 수도권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 현지 날씨 굉장히 좋고 바람은 지금 꽤 많이 불던데. 저 거치대에 직립으로 섰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11시간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네. 저 안에다가 연료 주입해야 되고요. 천천히 전기도 동력을 공급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점검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립은 했지만 저렇게 저기 굉장히 빨리 돌려서 본 거죠. 그렇죠. 예, 저게 오늘 오전의 모습. 네. 그리고 지금 저것을 기술자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검하면서 저기 저 안에 올라가셔가지고 충전재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료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네. 내일 오후 4시경 지금 발사 예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게 저 자리에서 저 나로호 발사할 때도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페어링 한쪽 날개 안 펴진 것 때문에 네. 울었어요. 방송하다 저희가 너무 하지만 아까워가지고. 누리호 인정 안 해요. 네. 누리호는 인정 안 해요. 그건 러시아 기술이 대부분이었고 이 나로호 인정 안 해요. 네. 누리호는 거의 사실은 90% 100%, 네, 100% 가까이 우리나라의 300여 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이 참여해서 또 이제 연구센터까지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기술로 완성된 최초의 로켓이다. 우주선이다. 네. 이렇게 봐도 좋겠고요. 궤도에 안착하면 BTS 노래 전송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송될 거예요. 네. 그게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오늘 이제 BTS가 네. 잠정 중단을 얘기를 했는데 내일 성공해서 네. 교신을 BTS 음악을 우주에서 들을 수 있는 우주에서 BTS의 노래가 나오면서 네. 자, 우주 개척에 이제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되고 오늘 밤에라도 내려가서 저기 숨어서 타고 싶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호 때는 발사체 자체가 러시아 거를 빌려서 한 로켓 거였었잖아요. 자체를.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기술 이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네. 굉장히 마음앓이를 했었는데. 한국인 우주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소연 씨가 네. 김소연 박사. 근데 문제는 그 훈련 트레이닝 코스 매뉴얼 다 러시아 거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발사체를 저 발사라고 두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거기를 면밀히 공부하고 해서 뜯어서, 네. 굉장히 빨리 이제 기술을 습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 달과 관련된 달 탐사와 관련된 나사와도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기도 한데 미국은 나사에서 거의 뭐 한 세기 동안 축적한 우주 항공 기술이 이제 민간으로 이전이 돼서 그렇죠.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또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아마존 창업자 이 제프 베이조스의 이제 거, 그다음에 영국의 갤럭틱 버진 갤럭틱이라고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또 아주 기괴한 이제 모험 기업가의 CEO가 있죠. 그 세 개가 다 지난해에 네. 이 시험 발사 성공했거든요.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이전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민관 합작으로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린다면 제가 살아 생전에 네. 한 번쯤 우주로 나갔다 오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돈이 비싸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건강하셔야죠. 네. 예. 모금을 좀 네. 내일은 이제 별 변수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궤도에 잘 안착해서 우리의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1차 때 사실 99% 성공이고 마지막에 이 덩크슛을 하는데 골대에 공이 안 들어간 거야. 하필 아이고. 링에 통 맞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궤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위성을 궤도에 안착하는 데만 실패를 했어요. 네. 마지막에 힘이 좀 딸렸거든요. 동력이 부족했어요. 그거 완전히 파이프 새로 엔지니어링으로 보강을 했고
내일은 제일 중요한 건 1단, 2단, 3단 로켓 분리와 네. 추진까지는 성공했었고 네. 성공하리라고 보고 지난번에는 이제 이 모의체 위성이었는데 네. 이제 실제 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농구 골대 링 안에 딱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그동안 땀 흘렸던 우리 과학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고요. 발표 때 항명 관계자가 울먹한 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서 네. 잘했어 울지 마 막 그랬는데 내일은 당당하게 성공입니다.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가이드 정치부터 과학까지 오늘 마무리 깔끔하게 그러네요. BTS도 해주셨어요. 하고. 네. 뉴질랜드 가이드는요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